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영식 소장님께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 정도고요. 제가 한 3분 정도 전에 나와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인데, 방금 전에 신영욱 교수님이 기조 발표를 하시면서 전국 박물관 평가에서 꼴찌 수준이 태안 기념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념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참 난감을 합니다. 이게 기념관을 활성화한다는 게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현장의 그런 실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적인 측면보다도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PPT를 만들까 했었는데, 오히려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지만은 오히려 집중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발제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념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태안군의 어떤 일반적인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실집 쪽에서 태안군은 어떤 지역인지, 그 다음에 현재 군민 헌장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현재 가로세 군수민이 추구하는 분정 시책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민선 8기 분정 목표와 방침 등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현재 태안군의 어떤 분정 방침이라든가 시책은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안군의 관광이라든가 주요 역사문화 자원으로 이 동학 유적지가 연계된 것도 없는 형편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기념관 근처에 조성될 태안읍 역사문화의 거리와 태안읍성을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안군 문화 관광 현황으로서 문화유산 현황, 그 다음에 태안의 어떤 역사 인물, 문화 관련 기관, 주요 축제 등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료집 20쪽에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학농민 유적지가 이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유적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태안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딱 두 점이더라고요. 의입니다. 그래서 이종일 독립운동가 이종일의 어떤 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헌의 어떤 추모비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종일과 이종현은 이제 근현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 개발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이제 협력 가능한 문화기관으로 분립도서관과 평생 학습관, 농업종시체험관을 적극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념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념관 나홀로 이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협력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태안군의 주요 관광지로 동학 관련 유적지는 없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안군의 어떤 관광 정책에서 이 동학 관련 기념물이라든가 유적지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점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태안 8경의 하나인 백화산. 백화산은 태안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진산이죠, 태안군에. 그래서 이제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경이 이제 아름답고, 이제 정상에 오르다 보면은 이제 전통 사찰이 이제 태어람 등이 있고, 특히 이제 백화산 아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이제 있지만은
태안군정 홈페이지에는 영계 관광지로 기념관이 이제 소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화산과 그 주변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과 기념관을 상호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본 것이 태안군에서 기존에 어떻게 동학농혁명 기념 사업을 해왔는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 동학농혁명 기념 사업이 어떤 연역, 그 다음에 이 태안 동학농혁명 유족기의 어떤 그 연역, 그 다음에 태안 동학농혁명 관련 그 기념물 종류 한 7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기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동학농혁명 그 기념 사업회와 유족회는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결성이 됐고, 그다음에 어제 아마 그 추모 문화제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 문화제가 35회입니다. 그만큼 지난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동학농혁명 관련 축제가 진행될 만큼 일단 그 태안의 어떤 동학농혁명 기념 사업의 경험은 상당한 부분은 축적이 돼 있다. 문제는 이런 그 기념 사업과 기념관을 어떻게 매치시키고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안군의 그 유적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한 것 다음에 정호균 박사님이 이제 유적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안 동학농혁명 기념관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념관 연역은 21년에 문을 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설 현황은 개관 당시의 어떤 시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는 팀장 1명, 학예연구사 1명, 종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에서 그 개관 당시에는 큰 변함이 없고요. 이와 같은 그 인력 현황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 현황을 보면은 2억 원 그 전후예요. 그리고 올해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보다도 얼마야? 한 3천만 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양 자료는 지난 3년 동안 큰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현황도 큰 연도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기획 정식 한 번, 전시, 특별 전시 한 번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 현황도 좀 늘다가 좀 줄어드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동학농혁명 기념관 위기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정체되어 있고 전문 인력도 없는 그 실정이 있고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관람객도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은 기념관의 어떤 앞날은 매우 불투명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활성화를 위한 잠재 자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태안 동학농혁명 기념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용 자원. 일단 그 태안의 어떤 동학농혁명 관련 유적지와 인물이 일단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의 기념관 주변의 문화유산으로 태어람, 그 다음에 태안 나의 산정굴, 태안 읍성, 태안 향교도 충분히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념관 내부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 공간 안에서는 일단 세미나실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특별 전시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 마당이 있고, 이 추모 마당이 꽤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그런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계획하고 진행하기에는 이 추모 마당이 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잠재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념관 활성화 정도가 이제 좌우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념관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와 같은 기관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칭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요즘 관광의 어떤 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걸어서 갈 수 있는 기념관에서 걸어갈 수 있는 태안의 어떤 재래시장도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념관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 기념관 조례에 의하면 관장이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관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 정도가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그 관장 체제에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기념관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기념관 운영이 이제 정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사업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위주의 어떤 운영으로 어떤 그 전시 및 체험 공간이 또 전시관에 국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관람과 교육 위주의 고정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미 고답적인 운영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면은 박물관 절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추세에 맞는 관람객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시와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동학문혁명 기념관이라고 해서 이 동학문혁명 기념관에 너무 한정돼서 접근하게 되면은 되게 콘텐츠 자원이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 방향이 좀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동학문혁명을 중심에 놓되 위원을 지역 공동체로 이제 확장해서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학문혁명만 바라보지 말고 기념관을 토대로 해서 태안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념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념관이 현재 태안군에는 역사박물관도 없고 문화재단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기념관이 지역 박물관과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어떤 의상과 기능 역할을 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과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스와트 분석을 할 필요가 결국은 태안 동학문혁명 기념관의 약점은 태안군의 관심 저조. 그다음에 이제 기념관 시설의 어떤 한계, 그다음에 어떤 전문 인력 부족,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한계를 약점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 이 기념관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는 현재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태안군이 어떤 관광 중심의 어떤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역사나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다음에 동학 관련 콘텐츠의 어떤 한계가 있고, 청년 기획자와 예술인이 기념관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태안 동학문혁명 기념관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시킨다는 게 뭐냐, 뭘 의미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거냐. 단지 기념관에 관람객이 많이 오면은 그게 활성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기념관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기념관뿐만 아니라 관람객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상호 유기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게 진정한 기념관의 활성화이고, 그리고 그러할 때 이제 기념관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가 이제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념관의 어떤 활성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지역사회, 지역민을 그 염두에 두고 출발을 이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념관의 어떤 장소성 강화를 통해서 기념관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장소로 자리 잡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장소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데 뭐니 해도 지역민들의 관심, 지역민의 어떤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념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먼저 기념관 전시 시설 및 편의 시설을 좀 일단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문 인력을 확충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학예연구소 한 명 가지고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및 교육 기능을 좀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 문화 홍보 및 그다음에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서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안 동학농혁명 기념관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추진 방향과 그 전략을 한 4가지, 5가지를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첫째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념관 활성화를 도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박물관 기념관의 활성화. 두 번째 활성화 방향은 주민 참여를 통한 기념관 활성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세 번째는 기념관의 공간과 주제 확장을 통해서 기념관을 활성화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념관을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만 한정짓지를 말고 비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기념관과 그 주변의 태안의 공간 전체를 사업 영역으로, 활동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지만은 동학농민혁명을 만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에 놓기에 태안의 어떤 역사, 문학, 인물까지도 좀 아우르는 그런 거시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향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기관의 기념관 활성화해야 된다. 기념관 나홀로 잘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 또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상호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어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의 어떤 기념관에서 태안군의 전반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기념관이 아니라 태안군의 어떤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 되게 유연하고 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하나는 이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방안인데, 왜 이와 같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냐면, 크게 이제 그 필요성 보면 이 장소 브랜딩 차원에서 양질의 콘텐츠 발굴은 기념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콘텐츠 원형은 태안 동학농혁명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문학, 문화예술 등으로 콘텐츠 외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콘텐츠 설계는 수용자의 관람객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제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태안 동학농혁명 유적지 도보 탐방 코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태안 동학농혁명 유적지 역사 투어도 가능하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백화산 산숲길을 동학 둘레길로 이제 스토리텔링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 백화산 태안군의 친산이죠.
여기에 지금 이 둘레길이 걷기길이 5코스가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5코스 중에 이 4코스는 이 기념관을 따라서 기념탑을 해가지고 정상에 오르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은 기념관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 4코스만은 백화산 4코스를 종합 둘레길로 격화시켜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아마 태양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 백화산 정상까지 오르고 기념관에 이제 주차를 시키고 아마 이 제 4코스 즉 이 동합 둘레길을 따라서 그런 어떤 관광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오늘은 동합기념관 가는 날로 해서 매달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시민 상대로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관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단순한 어떤 역사 박물관이 아니고 복합문화 기관으로 좀 기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분명히 태안동학혁명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직 안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한테도 기념관을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또 일정한 호응과 성공한 예를 보여주게 되면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일단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학만 얘기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또 예산 확보도 이제 손쉽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 현재 태안군은 문화재단, 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요즘 엄청 확장을 시켜나가는데 태안군은 별 관심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학혁명 기념관이 단지 동학혁명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현 여건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박물 기념관은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가면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호응을 받게 되면은 아마 공무원들도 일정한 의원들도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지역 내 청년 문화계획자와 문화예술인과 적극 협력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서 동반 성장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 전문 인력이 하루아침에 늘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역 내 청년 기획자, 요즘 청년들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거든요. 청년 기획자라든가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년 기획자나 예술인들의 어떤 머리와 그들의 어떤 동력을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인력의 어떤 한계, 예산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꿈자락 토요문화 이건 충남문화재단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예술인들과 협력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가지고 기념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석이조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추모마당을 이용한 음악회나 전시 이건 제가 또 해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추모마당에서 어떤 작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음악회 전시하면 상당히 호응을 공간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얻을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안 들고 저예산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이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최근 박물관의 어떤 추세가 전시 기능 위에서 교육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박물관 예산도 보면은 어떤 전시 예산보다는 교육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태안 동학혁명 기념관을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인문학 시민 강좌를 한다든가 또는 토요 전통문화 강좌를 한다든가 또 여러 문화학교를 한다든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찾아가는 동학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특히 이 홍보 마케팅에서 제가 강조할 것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학 워킹그룹 양성 과정을 좀 개설해서 그래서 이 워킹그룹이라는 얘기는 그 태안군 내 어떤 그 청년 기획자라든가 일반 청년, 그다음에 그 귀농 기촌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동학교실을 연 다음에 이들을 앞세워서 기념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하고 전문 인력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기 위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이와 같은 홍보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쉽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념관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 끝에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